자, 우리 이제 취득세 세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인데, 어떻게 할만하세요? 할만하죠?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할만하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 취득세 세율 상속으로 만약에 상가를 받았습니다. 상속으로 상가를 받았습니다. 몇 프로? 2.8. 자,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네요? 2.3. 자, 내가 근데 아버지한테 땅을 증여받았습니다. 3.5. 그런데 어떤 절에서 만약에 이제 시주를 받았네? 몇 프로? 2.8. 그렇죠. 돈 주고 샀습니다. 농지를 얼마? 3.0. 자, 내가 돈 주고 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대지를 4%, 4%. 그렇죠. 공유물의 분할 표준세율 2.3. 하지만 통상적으로 거기에 2% 뺀 특례세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원시 취득 쏘쏘 2.8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그걸 이제 표준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표준세율로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중에 일부긴 해요. 맨 밑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맨 밑에. 자, 주택을 끝에 쓸게요.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이에요. 우리 아까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4%라고 했잖아요. 농지는 3%고 4%인데 얘는 이제 이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아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 주고 살 때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은 필수제라는 얘기예요. 이거 취득세 4%씩 매기는 건 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금액이 좀 적으면은 1%. 자, 금액이 좀 높다. 자, 그런 경우에는 3%. 네, 중간에는 이제 2%. 그러니까 원투수였어요, 옛날에는. 그 주택. 근데 얼마였냐면 요게 이제 6억 원이야. 네, 6억 원 이하. 자, 그다음에 6억부터 9억 사이는 2%. 자, 그리고 9억 초과. 네, 9억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3억입니다. 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아,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바뀐 거예요, 이거. 이거 쓰면 안 돼요. 5억짜리 내가 땅을 샀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5억짜리 땅. 아씨, 5억짜리 아씨는 아니고 죄송해요. 5억짜리 땅. 5억짜리 땅. 4%. 근데 5억짜리 집. 5억짜리 집 1%.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을 줬던 겁니다. 일반적인 상가 건물이나 땅을 사면은 5억이면 4%의 취득세를 매겼지만 집이기 때문에 1%만 매겼던 거예요. 자, 10억짜리 땅을 샀습니다. 10억이면 4%. 하지만 10억짜리 집은 3%. 그래도 4%가 낮았어요. 근데 이제 요게 문제였어요,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6억 초과부터 9억까지는 2%였거든요. 내가 매매 대금이 6억 2천만 원이래요. 아, 이러면 아니 6억 이하면 1%인데 2천만 원 넘었다고 세율이 2% 아니에요. 이러니까 다운 계약서가 너무 난무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바꾼 거예요, 이거를 중간에. 차등세율로 바꿉시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연구 되게 많이 한 거예요. 세율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건 1%. 얘는 6억까지. 얘는 9억. 얘는 3%예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매매가액이 9억 2,530만 원이다 그러면은 9억 2천 6억 2,530만 원 여기 속하니까 1.1 몇몇몇 이렇게 맞아요, 이게. 소수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4번째 자리까지 이래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중간에 2%로 했더니 다운 계약서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서 하여튼 차차차차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1.01부터 2.99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센스. 정확하게 가운데는 그럼 2%라는 얘기인데 얼마일 때 정확하게 2%일까요, 그러면? 7억 5천이죠. 그렇지, 맞아요. 이거부터 이거 사이가 7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산식은 나와 있긴 나와 있지만 굳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실 필요식은 없습니다.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바뀌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정부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1에서 3% 적용하는 건 좋다. 집이니까. 아, 근데 여러분 다 하나. 주택을 돈 주고 샀을 때만 이렇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얼마예요? 주택 상속받으면 2.8. 그렇죠. 농지 외에는. 주택을 증여받으면 3.5에 그러니까 돈 주고 샀을 때만 이렇게 혜택을 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보셔. 집이 4번째, 5번째, 6번째인 사람들도 계속 이거란 얘기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1세대 3주택까지만 요거고 1세대 4주택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4%를 적용했었어요. 잠깐 동안만. 자, 근데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니 이렇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3주택도 충분히 다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적용되는 거는 아주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주택의 유상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샀을 때하고 조정 대상 지역 밖에 있는 주택을 샀을 때하고 세율이 좀 달라요. 그리고 주택수에 따라서 첫 번째 집을 산 거니 두 번째 집을 산 거니 세 번째 집을 산 거니 네 번째 이상을 산 거니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요게 2년 전 여름에 이렇게 빵 발표가 된 거예요. 그 해에는 안 나올 거라 당연히 생각을 했었고, 근데 요것도 최소한 32회 때 시험에서는 나오지, 33회 때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게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4회 때는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무리겠죠. 근데 34회 때도 안 나오면은 이제 삐져가지고 설명을 자체를 안 하려고 근데. 자, 근데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조정 대상 지역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서울은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죠. 여기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라고 하면은 취득했을 때도 세금을 많이 매기고요. 나중에 종부세 때도 세율이 조금 높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걸 팔았을 때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았는데 다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도 중과하지만 나중에 양도세 때 말씀드리나는 내년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 안 합니다. 지금 집이 여러 개인데 파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내년도 5월 9일까지 파시면 2주택, 3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러니까 팔라고 하는 건 지금이라도 빨리 팔고 싶은데 살라고 하는 사람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러니까 또 안 팔려도 이게.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약간 이런 문제 하나가 껴가지고 하여튼 그런 문제, 제가 집이 여러 개는 아니고 하여튼 이게 있어요. 뭐 하나가. 자, 얘부터 볼게요. 1주택. 집이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 집을 사는데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을 샀다라고 할게요.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제주도? 제주도라고 할게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자, 첫 번째 집은 똑같아요. 그냥 1에서 3%.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종로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5억이다. 그래도 1%고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5억이다. 그래도 1%예요. 똑같아요. 이거는. 첫 번째 집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두 번째 집부터 달라져요. 내가 두 번째 집을 샀는데 그게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이때는 8%로 올라갑니다. 와, 그럼 보세요. 5억짜리 집을 살 때 첫 번째 집이면은 5억에 1%면 500만 원이죠. 그럼 8%면 얼마예요? 4천만 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8배가 차이가 납니다, 8배. 자, 근데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에 있는 집을 샀는데 두 번째 집이다. 여기까지는 봐줍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그렇게 뭐 분비는 데가 아니니까. 그죠? 자, 근데 세 번째부터 내가 이제 전국에 집이 두 채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집을 또 하나 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12%로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8%예요. 네 번째부터는 전부 다 12%, 1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야, 근데 요 퍼센테이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1% 매기는 거하고 12% 매기는 거하고는 얼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세대 3주택까지도 요걸 적용을 했기 때문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세 번째 집이라 하더라도 1%만 내면 됐는데 지금은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세 번째 집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었네. 그러면 12%로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2%. 자, 요거는 조금 외워두셔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죠. 요거는 중간에 이게 중간이 없는 거예요. 아예 낮던지 아예 높던지. 그러니까 중간에 4%, 6% 이런 게 없이 갑자기 8%로 팍 뛰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다주택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많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절대 주의하실 거. 주택을 못 취득했을 때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 이렇습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얼마라고요? 2.8. 주택을 증여받으면 얼마? 3.5. 주택을 지었다. 그러면요. 2.8이에요. 근데 주택을 돈 주고 샀네? 그러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네가 몇 번째 집이니 어디에 있는 집이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 세율 요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거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는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을 적용을 하는데 자, 요것도 좀 주의하세요. 여러분 오피스텔은 물론 이제 취득한 다음에는 주택으로 쓸 수도 있고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쓸 수도 있지만 취득 당시에는 아직까지 뭘로 쓴다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일반 부담손이랑 똑같이 4%를 적용을 합니다. 요러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겠죠. 이게 만약에 첫 번째였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주택인 게 좀 더 유리한 거고 그게 만약에 두세 번째였다 이런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요것도 약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금액이 올라가면 이 금액도 만만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좀 잘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했죠? 자, 이제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재의 467페이지에 보시면 467
괄호 2번에 보면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이다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위에 세 줄만 읽어볼게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 원시나 이런 거 아니에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근데 다음의 세율이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였는데 이렇게 말로 표현되니까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요것처럼 볼게요. 8%를 아예 깔끔하게 8%다. 아니면 1천분이면 얼마예요? 그럼 1천분이면 80. 그렇죠. 곱하기 열이니까 1천분의 80 이렇게 표시하면 좋은데 법령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다가 이때 표준세율은 1천분의 44%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거 무슨 취득한 거예요? 유상 취득한 거죠. 근데 주택수가 조금인 경우에는 이렇게 혜택을 주기 쉽지만 다주택인 경우에는 굳이 혜택 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 표준세율로 갑니다. 요거에다가 이걸 더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과기준세율이란 말이 나와요. 요거는 용어의 정의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중과기준세율. 자, 우리 요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게요. 내가 만약에 원시 취득을 했습니다. 자, 어떤 원시 취득을 했대요. 원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치성 재산이래. 세대상. 그러면 내가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 같은 걸 만약에 지었다라고 하면 2.8%에다가 좀 얼마를 더 받고 싶어요. 너무 쉽죠? 근데 요거를 나누어 보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되면 이제 취득세였고 요 부분은 옛날에 대해서 이제 등록세였잖아요. 여러분 사치성 재산이면 취득한 거에 대해서 중과하고 싶을까요? 등록에 대해서 중과하고 싶을까요? 취득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에 대해서 중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네가 야 사치성 재산을 취득했다고 이런 나쁜 XX 여기에 대해서 더 과세할 거야. 그러니까 이땐 2.8%에다가 얼마를 과세할 때는 요 취득세 2%에다가 4배를 더 중과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 중과 기준세율이란 건 2배 더 중과하니 4배 더 중과하니 3배 중과하니 이때 기준이 되는 세율. 근데 우리 중과할 때는 등록적 중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중과예요? 그렇죠. 취득적 중과하겠다. 그래서 중과기준세율 이퀄 뭐예요? 2%예요. 요거는 1년 내내 나올 겁니다. 혹시라도 법령에 중과기준세율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건 2%를 말하는 거구나. 옛날 취득세 파트. 취득세를 2배 더 중과, 취득세를 4배 더 중과. 요때 나오는 요 세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려우면 그냥 외우세요. 중과기준세율 이퀄 몇 프로? 2%. 2%의 아 이것도 그래요. 100분의 200을 더한 세율이에요. 자,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하고 싶어. 왜? 다주택이니까. 근데 등록적 중과는 아니잖아. 취득세 중과. 요걸 몇 배 더 중과하겠다? 2배 더 중과하겠다. 우리 2%에 2% 중과하기는 얼마예요? 4%죠? 4에 4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8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될 때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요거나 요거를 표현할 때는 그래서 거기 자 467에 밑에 동그라미에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네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게 두 번째 집이다. 이거예요.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지역 밖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8% 적용하는데 8%가 법령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에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풀어서 나와도 아 이게 이 뜻이구나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할까요? 표준세율 1천분의 40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자 100분의 얼마? 이땐 400이죠. 100분의 400. 왜냐하면 2%의 4하면 얼마예요? 8이죠. 8에 4 더하면 얼마입니까? 12.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 볼게요. 467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 지역 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인 2%에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로 하겠다. 그래서 와, 요렇게 나와도 어려운데 이거는 여러분들 1년 내내 눈에 익히시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요것만 보고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200이냐 400이냐 이거 2배냐 4배냐. 100분의 200이면은 2죠. 2배. 100분의 400이면 4배죠. 그걸 합한 세율이다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질문 되게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8%인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보면 국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를 잘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게 왜 12%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제일 많은 거는 이렇게 하면은 4%에다가 이렇게 더하는 분이 있고 얘는 4%에다가 이것도 이렇게 더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4%에 중과 기준 세율인 2%의 200을 합한 세율. 얘랑 얘랑 합한다. 얘랑 얘랑 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지금 눈만으로 보니까 보입니다.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요건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지우고 다시 와야지. 다시 와요. 자, 얘 몇 프로입니까? 어유, 1에서 3%. 자, 그러면은 얼마 이하가 1%? 얼마 이하 1%? 6억 원 이하. 얼마 초가 3%? 9억. 6억부터 9억 사이는 차등세율. 그렇죠? 자, 정확히 가운데는 얼마 그러면? 7억 5천. 7억 5천의 경우는 2%. 얘 얼마입니까? 12%. 오케이. 자, 12%. 자, 요거는 1에서 3, 1에서 3. 뭐 이게 어렵진 않아요. 자, 얘는 얼마예요? 8%. 그렇죠. 오케이. 자, 얘는 8%. 자, 4주택 이상부터는 12%, 12%. 자, 그러면 8%를 표현할 땐 중과 기준 세율인 4%에다가 일반적인 표준 세율인 4%에다가 자, 중과 기준 세율인 2%의 몇 배를 더해요? 2배. 100분의 200. 2배. 자, 12%는 표준 세율 4%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인 2%의 100분의 400을 더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 외우셨네? 되었어요. 자, 증여받으면 표준 세율 몇 프로? 증여? 3.5%. 원시 취득 몇 프로? 2.8. 공유물의 분할 2.3이지만 실질적으로 2% 뺀 0.3. 자, 농지를 상속받았다. 2.3. 내가 대지를 상속받았다. 2.8. 그렇죠. 오, 여기까지 외우시면 다 외우신 거예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도 이걸 빵꾸 뚫어 놓고서 몇 프로냐라고 이제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특이사항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주택을 유상 취득하기는 유상 취득했는데 법인이 취득을 하는 경우입니다. 법인. 여러분,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개인이 삶을 누리는 거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네가 주택이 왜 필요한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법인이 취득하면은 주택 수랑 관계없이 무조건 12%를 중과합니다. 주택. 법인은요. 법인은 무조건 12%예요. 자, 이러니까 좀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상 취득이 아니라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원래 주택을 증여 취득하게 되면 몇 프로죠? 3.5. 그렇죠. 오케이. 자, 3.5%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도 중과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중과하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돈 주고 샀을 때만 중과하는데 증여를 받아도 중과하는 케이스가 딱 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요. 아버님이 서울에 집을 세 채를 갖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근데 이거 세 개 갖고 있으니까 야, 이거를 팔라 그래도 다주택이라 해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많이 나오고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냥 아들한테 주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주면은 일반적으로 3.5만 원 내면 되는데 이것도 이 꼴도 못 보겠대요. 과세관청에선 혹시라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이때도 12%를 매기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12% 아버지가 내는 거예요? 아들이 내는 거예요? 아들이 내는 거지. 우리 취득세는 언제나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이 3개 있어도 아들도 못 주는겨 이게. 아들을 주면 취득세가 옛날에 3.5만 내면 되는데 4배를 내야 되는 거예요. 12%. 그렇죠? 자, 그래 이거 이해하시죠? 우리 12%를 뭘로 표현했죠?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인 2%에 몇 배를 더한 거. 그렇죠. 요거다, 요거. 그렇죠. 숫자로 쓰면 간단한데 말로 쓰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막 불만을 터뜨리는 거지. 아니, 보셔. 내가 다주택자면 그나마 이해되는데 나는 이거 집 하나야. 종로에 5억짜리 집 하나 이거 하나 있는 거 이것도 아들도 못 주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듣고 보니 그렇거든. 그러면 예외를 둘게요.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봐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세대 1주택자가 누구한테 주냐면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겠다. 자, 그냥 3.5%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 누가 1세대 1주택이란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아버지. 그럼 이 질문도 많이 해요. 그럼 아버지는 그 집이 하나고 나는 사실은 집이 있는데 요거 증여받게 돼도 3.5인가요? 네. 그래요.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주택자인 사람이 아들에게 증여하는 걸 제지하고자 했던 거지 아버지는 평생 그냥 그 집 하나밖에 없고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아들이 집이 있어요. 이거 증여할 때는 요거 안 매기고 3.5% 매깁니다.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좀 어렵다 싶은 건 요거예요. 주택의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이 좀 어렵고,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12%로 과세하며 유상이 아닌 증여로 하더라도 원래는 3.5인데, 자, 요 요건 알고 계셔야겠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시가 표준액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 취득하면 12% 과세할 거요.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아들한테 줄 수 있지 않느냐. 요런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바뀐 것 중에서 물론 최근도 아니죠. 2년 전이지만은 이게 이제 한참 처음에 많이 이슈가 됐었죠. 뭐냐 도대체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는 여기 이제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지금 정리한 게 요겁니다. 이거 보면 너무 좀 어렵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보셔도 되고 교재에 보면은 468페이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468에 한눈에 보기 보충에 보면 나와 있네. 보충에. 유상 취득할 때 취득세율에서 어느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였는가,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개인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 몇 번째 주택이냐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그림보다는 요 그림이 조금 그나마 낫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 외워두셔도 관계없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요거는 유상승계 취득이 아니라 뭡니까? 상속 외의 무상 취득. 가장 대표적인 건 증여죠. 증여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자, 요건 뭡니까?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 표준에 3억 원 이상. 요건 이제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해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자, 즉 몇 프로? 12%로 중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의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35를 적용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해서 해당 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아니 선생님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표준세율이 이때는 3.5%잖아요. 이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3.5%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인 2%의 4배를 더한다며요. 자, 그러니까 11.5% 아니냐.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는 12%를 매기기 위해서 좀 죄송합니다. 환장한 거지. 그러니까. 난 무조건 12%를 매기겠다. 그래서 이때 증여를 원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표준세율이 3.5가 아니라 4%를 그대로 적용한다. 요거 주의하세요. 요거 실제 시험에서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는데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 보면은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이거. 요런 경우에는 3.5%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박을 합한 세율로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12%로 매기겠다라고 하는 과세관청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요게 468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주택의 상속 이외의 무상 취득에 대한 중과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보세요. 플러스 보이시죠? 무상 취득이지만 1,000분의 35가 아닌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해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적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12%를 매기고 하자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 근데 2번에 보시면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기억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 1세대 1주택인 자가, 그렇죠. 자, 요거 기억이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겠다. 밑에 건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표준세율 그리고 표준세율하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여기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상당히 많이 하신 거예요. 상당히 많이. 됐죠? 오케이. 네, 표정은 또 별로 안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겁니다. 취득 쪽에 대해서만 받고 등기에 대해서는 안 받는 거.
반대로도 등기 쪽에서 해선 받고 취득에 대해서는 안 받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는 취득세만 과세했던 거예요. 등록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던. 자, 그러니까 몇 프로만 과세하겠어요? 2%만 과세합니다. 근데 이 2%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은 뭐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취득은 맞지만 소유권 등기는 필요 없는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름하여 특례1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실제 그러면 법령에서 특례1, 특례2란 말이 있냐? 아니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특례1, 특례2. 근데 1년 내내 하다 보면 자, 이거 특례1, 2 그럼 2 이렇게 해요. 특례1 2%만 과세합니다. 자, 첫 번째. 임시건축물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에 가면 현장 사무소 스레트 같은 걸로 지어놨죠. 분양 사무소 가게 되면은 모델하우스 같은 거 지어놨죠. 이게 임시건축물이에요. 임시건축물은 존속 기간이 얼마 이하냐면 자,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이때는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러니까 처음에 신고할 때 요거 존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허물어 버릴 거다 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임시건축물이니까 취득세 받지 말자 비과세했는데 갑자기 이게 공사가 길어지고 분양이 길어지니까 이거 지은 지 1년이 넘어간 상태인 거예요. 이러면 이제 과세관청에선 아니 보쇼 한 6개월 있다가 허문다고 하지 않았소. 1년이 넘어갔네? 그러니까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공사 현장 사무소나 분양 사무소 같은 거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자, 그러니까 몇 프로만 받겠다. 2%만 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2%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현장 사무소나 이런 것들은 1년 원래 이내로 허물어야 되는데 1년이 넘어가면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취득세 파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취득세지만 옛날에는 그냥 취득세 2% 등록세가 비과세가 됐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개념 이해하시죠? 두 번째, 시설물이에요. 시설물. 아, 시설물. 여러분 엘리베이터 설치했을 때 엘리베이터만 따로 등기합니까? 그런 거 없죠. 하지만 취득으로 과세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2%만 과세한다는 거예요. 시설물.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들으면 아 이게 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근데 논리적으로 안 보이는 게 이거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 지목이 묘지인 땅. 요거는 2%만 과세하지 소유권 등기 파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죽은 사람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묘지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등기하는 건 아니지만 외워둘 때는 그냥 아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으니까 2%만 과세하겠다. 그럼 나중에 우리 등록묘세 때 나오는데 그땐 또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됐죠? 이거 무덤 그렇게 외워두세요. 우리 아까 얘는 뭐라고요? 아파트 공사 현장 사무소나 분양 사무소 이전 등기 안 한다 해서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 엘리베이터 따로 등기 안 한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만 과세.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모는 거 등기할 수 없으니까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만은 외울 때는 1년 내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년 내내.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아주 인이박이게. 그죠? 자, 이제 네 번째부터는요. 자, 지목을 변경합니다. 자, 지목 변경. 요거는 이제 이해 가실 거예요. 자, 내가 요렇게 이제 농지에서 대지로 바꿨습니다. 그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게 맞죠? 하지만 요것도 내 땅, 요것도 내 땅 아니에요? 등기에 대해서는 필요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목 변경. 그러면 비슷한 게 있는데 자, 건축물의 개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되게 1억짜리 건물에서 5억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내 건물이었잖아. 원래 내 건물. 그러니까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요거 등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센스 우리 요거 아까 개수 과정에서 한 층을 올려서 면적이 증가하는 게 있었거든요. 요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 뭘로 봤었죠, 아까? 어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해서는 원시.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이제 아까 요렇게 이제 1억짜리 건물이었다가 자, 요렇게 이제 5억짜리 건물로 요렇게 이제 1억에서 5억으로 올라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2%만 과세하지만은 요렇게 이제 한 층 더 올렸네. 요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요렇게 이제 원시 취득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신고를 2개로 해야 돼요, 2개. 2개. 자, 우리 여섯 번째. 우리 과점주주 있었죠? 네, 과점주주. 네, 과점주주에 대한. 자, 이 사람들이 취득한 거는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주식.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제 주식회사 땡땡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토지를 10억짜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자, 처음에 비율이 이제 30%로 갖고 있다가 이렇게 60%로 늘어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10억
60% 곱한 6억만큼을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회사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간접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등기 쪽은 과세하지 않고 2%만 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7번째가 보시면은 이제 차량 등에 대한 종류 변경이에요. 차량 등에 대한 종류 변경.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포토트럭 사다가 캠핑카로 바꾼 거. 원래 이 네 가지 많이 보던 건데, 이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죠. 관주취득이에요. 예. 관주취득 네 가지입니다. 결국 관주취득은 내 건데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는 거고, 과점주주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 회사 명의로 돼 있는 땅이지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죠? 자, 마지막 8번째. 자, 얘는 뭐냐면 우리 등기 후 취득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자, 이렇게 보세요. 원래는 이제 쇼핑센터를 10층짜리를 지어야 됩니다. 10층짜리. 근데 이제 7층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원시 취득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원시의 취득 시기. 사용 승인서를 받는 날. 그렇죠? 원시일 때 사용 승인서와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아니에요. 이 날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겁니다. 아직까지 막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취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취득세를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신고하냐면 등록면허세를 일단 먼저 냅니다. 등록면허세. 보존 등기 먼저 한 거죠. 자, 그러다가 나머지 3층이 이렇게 완성되었을 때, 자, 그때 이제 취득 시기가 도래하면, 자, 처음에 등록면허세를 얼마 내냐면, 아, 새로 지은 것인죠. 그러니까 일단 요건 0.8% 일단 내놓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시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 얼마예요? 2.8%죠. 이거 미리 냈는데 요걸 다 내면 이중과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2%만 받겠다. 등기 후 취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기 후 취득이에요.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를 내야 했고, 그거 내고 난 다음에 취득시가 도래하니까 2.8을 다 내다니, 나 요거만큼 내놨는데 이건 이중과세 아닙니까? 그래서 2%만 받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거 외울 때는요, 요거 외울 때는 또 여지없이 또 유치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임시, 이건 됐네, 임시, 무지개 과자. 임시 무지개 과자. 차량이니까 이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임시 무지개 과자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 무지개 과자 등. 자, 이게 뭐다? 특례 원, 즉 2%만 과세되는 거예요. 임시 무지개 과자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외우셨죠? 자, 임시 무지개 과자 등. 자,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책에 나온 것들은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임시 무지개 과자 등이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임시 무지개 과자 등. 저는 개인적으로 아쿠자 따구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쫙 붙더라고요. 임시 무지개 과자 등.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걸 안 보고 좀 말씀해 주세요. 요것도 여기로 넘기고. 자, 여기로 보세요. 여기로 보시고. 자, 임 뭐였어요? 임. 임시건축물. 원래 존속기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 비과세. 1년 이하. 원래는 비과세. 근데 1년 넘었네? 이런 경우에는 과세. 하지만 아파트 공사 현장 사무소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2%. 자, 시 뭐죠? 시설물. 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베이터 별도로 등기하지 않지 않느냐? 2%. 무덤.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다. 그렇죠? 자, 지목 변경. 농지에서 대지로 바꿨는데 원래 내 거였잖아. 소유권 등기 필요 없고. 건축물의 개수, 그렇죠. 헝건물에서 새 건물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는 2%. 하지만 개수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시, 그렇죠. 자,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이었죠. 과점주주. 자는 뭐죠? 자동차, 그렇죠. 차량 등에 대한 종류 변경입니다. 자, 등기 후
취득, 등기 후 취득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자,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등등에 대한 등록명세 납세무가 일단 성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취득 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자, 469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임시, 무지개, 과자 등이라고 하는 게 특례원. 특례원이라고 하는 건 종전에 취득세만 과세가 되는 2%짜리 취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일단은 오늘 공부하고 나서 무조건 머릿속에 다 넣겠다 이거보다는 자꾸 여러 번 말씀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거 여러분 외우고 다음 주 되면 또 기억 안 나요. 어차피 요거를 이제 콩나무 시루에 물 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빠지기 전에 또 물 붓고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한 번 봐서 모든 걸 알 수 있다. 그럼 우리 이 공부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딴 공부하셔야 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보시면 반복에는 장사 없어요, 진짜. 그리고 항상 반복 많이 살 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요게 이제 지금 현재 표준 세율이다라고 하는 거는 표준 세율은 자, 옛날에 취득세에서 옛날에 자, 취득세하고 자, 옛날에 이제 등록세하고 요게 합쳐진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취득세만 받는 거는 이제 특례세율 원이라고 해서 2%만 이제 과세했었고 자, 이제 지금은 뭐냐면 얘는 옛날에 과세 안 하고 등록세만 과세가 됐던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커다랗게 취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 요건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취득세 표준 세율이 있지 않느니 있지. 자, 거기에서 얼마를 빼겠다. 2%를 차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표준 세율이 2.8이에요. 여기에서 2%를 빼게 되면은 0.8%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 0.8이 옛날로 치면 뭡니까? 등록세. 그러니까 종전에는 뭐만 과세한? 등록세만 과세하던 거. 취득세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차감한 세율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특례 2예요. 특례 2. 요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두 가지가 섞여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중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뭐뭐가 있는가 이렇게 박스에 넣어 놓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이것도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 일반적인 환매 등기입니다. 환매가 뭐예요? 환매. 다시 사주는 거. 그게 환매입니다. 자, 앞에 있는 선생님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을 이제 5억 원에 파는데 환매 조건부로 판 겁니다. 6개월 후에 제가 다시 사주는 조건, 6개월 내에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5억 원에 팔면은 앞에 선생님은 아니 취득이라고 하는 건 좀 진득하게 내 거가 돼야 되는데 아닌 말로 6개월 있으면 다시 제 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취득 파트에 대해서 받는 건 좀 오바다. 하지만 뭐는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 등록세 파트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있다가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약속대로 다시 사줬어요. 원래 내 거였잖아. 이 과세하면 그렇겠죠.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장기간에 걸친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했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취득으로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이런 경우는 어때요? 6개월 내에 다시 사주는 조건이었는데 제가 2년 있다 다시 산 거예요. 이러면 원래 이게 그냥 이제 선생님 거가 됐고 내가 다시 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환매 기간 내에만 그래요. 환매 자, 기간 내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환매 기간 내. 그건 말이 되죠. 6개월 내에 사준다고 해놓고서 2년 뒤에 사게 되면 이미 요분 걸로 굳어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새로 취득하는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일반적인 상속입니다. 여러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면 원래는 표준 세율이 몇 프로였어요? 상속. 농지는 2.3, 농지 외에는 2.8이었죠. 자, 그런데 요 두 가지 케이스는 조금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1가구 1주택이에요. 아니 도대체 1가구 1주택과 1세대 1주택이 뭐가 다르냐?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법령상으로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여기 이제 강원도 두메산골에 이제 오두막집을 짓고 살고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는 이런 시골에서 살기 싫어라고 이제 어머니는 우리 애가 5살 때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평생 이제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4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 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에서 아들 이름으로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해야 되죠.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취득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우리 이 집 밖에 하나밖에 없었고 이게 우리 집이 아버지 집이냐? 이건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봐주겠다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시골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아버지가 이 집밖에 없고 아들이 없는 무주택인 상태에서 물려받는 경우에는 원래는 2.8%였지만 1.8에서 얼마를 뺀? 2%를 뺀 0.8%만 받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우리 집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집이 만약에 반포 자이 아니면 타워 팰리스네? 이런 경우에도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고급 주택은 제외합니다. 네, 고급 주택은 제외예요. 그럼 고급 주택이 뭐냐면 조금 있다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건 고급 주택이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제외 보시면 돼요. 이거 됐죠? 자, 두 번째는 일정한 농지입니다. 일정한 농지예요. 자, 우리 요 강원도 산골에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앞에 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밭. 아빠하고 나하고 40년을 일군 겁니다. 막판에 가서는 거의 아버지는 관리 감독만 하고 내가 다 농사지었어요. 근데 요거 물려받은 것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을 거거든요. 취득세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면 너무 좀 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요 두 가지는 우리 집 재산이다.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 거의 우리 집 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취득으로 볼 수 있니? 취득 쪽은 빼버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분만 과세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분만 과세한다라고 해서 이게 등록명세예요? 등록명세 아닙니다. 취득세예요. 지금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취득세 아닙니까? 근데 표현을 그렇게 했다 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전에는 등록세로 과세가 됐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합쳐져서 표준세율이 됐지만 취득세 파트는 빼버리고 종전 등록세 파트에 해당하는 그 세율만큼을 취득세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것도 1년 내내 질문 들어와요. 등록명세하고 무슨 차이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갖고 저도 그냥 1년 내에 돌아버립니다, 진짜 이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다시. 옛날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합쳐져서 지금은 취득세로 과세가 되는데 옛날에는 등록세만 과세가 됐던 요 취득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합쳐졌으니까 표현 자체를 표준세율에서 2% 뺀 요 세율만큼 이렇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만 달라졌다. 점 찍고 나타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점 찍고. 예, 이름만 달랐어요. 이름만 취득세로. 하지만 옛날 알고 보니까 등록세 세율. 그 세율. 옛날 등록세 세율.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점 찍고 나타난 그게 뭐였죠 근데? 인어 아가씨였어요, 그거? 아, 아내가 몰라. 하여튼 그 꽤 됐죠, 하여튼. 자, 이거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요. 자, 세 번째. 네, 법인의 합병이에요. 자, 우리 법인의 합병은요. 예를 들어서 자, S전자하고 자, 이렇게 이제 L전자하고 합치는데 S전자도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었고 L전자도 이렇게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요게 합쳐져서 커다란 이제 S전자가 된 겁니다. 자, S전자는 졸지에 요게 이제 두 개가 생긴 거죠. 아, 이걸 취득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으로 합친 거지. 그렇잖아요? 원래 남편이 집이 하나 있고 부인이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결혼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취득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특히 이 L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야겠죠. 취득은 아니지만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합병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분할입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분할은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공유물을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 이혼 시의 재산 분할도 있습니다. 예, 이혼 시의 재산 분할. 자, 우리 공유물 분할은 아까 했네요. 똑같이 이제 형제지간에 2분의 1씩, 2분의 1씩 이렇게 갖고 있다가, 아이, 갈르자. 야, 불편하다라고 해갖고, 자, A하고 B 갈른 겁니다. 이거를 취득으로 볼 수 있냐는 거죠. 아니라고 했었죠. 우리 공유물 분할 시의 표준세율이 얼마라고요, 아까? 2.3 그러니까 자 2.3% 다 받는 게 아니라 요중에 2% 빼버리고 얼마 받아요? 0.3%만. 자기 지분대로 단순하게 분할하는 거는 이렇게 받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이상한 거 하나 있네. 분할 과정에서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A가 이만큼 받아오고 B가 이만큼밖에 안 받아왔어요. 자, 그러면 요 본인 지분 초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취득으로 받죠? 승계 취득. 그렇죠. 승계 취득. 돈 주고 가져오면 유상승계, 공짜로 가져오면 무상승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혼 시의 재산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 이렇게 오피스텔을 A 오피스텔, B 오피스텔 두 개, 둘 다 남편 명의로 이렇게 등기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결혼 생활 통해서 두 개를 마련했으면 이름만 남편 명의로 돼 있지 둘 중에 한 개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죠. 이혼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부인 명의로 옮겨옵니다. 이걸 취득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무상 취득은 3.5지만 여기서 2% 뺀 1.5%만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없습니다. 예, 건축물에 대한 이전이에요. 우리 건축물 이전이라고 하는 건 원래 있던 건물을 그대로 해체를 해서 옆으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이전. 요게 옛날에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은 옛날에 그 중앙박물관을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폭발을 시키네 많이 하니까 일본에서 냅둬라. 그대로 우리가 가져갈게. 이거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렇게 이제 건물을 갖고 있다가 자, 이렇게 이제 옆으로 옮겼어요. 이게 취득이요? 아니죠. 대신에 뭐가 바뀌었어요? 위치. 1번지에 있다가 1-1번지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분에 대해서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왜 그런지 알겠죠. 자, 근데 마지막 하나. 이전을 했더니 길이 여기 있었는데 안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나온 거예요. 이러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가액이 올라가겠지, 가액이. 건물 가액이. 이러면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뭘로 보냐면 이때는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일단 이거는요. 여러분 뭐 새로 만들어 누구한테 승계 취득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졸지 여기 있을 때는 한 2억이었다가 길가로 올라가면 3억이 돼버렸네. 그럼 증가된 1억에 대해서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를 또 내야 돼요. 이거는요. 자, 이제 요게 특례 1, 특례 2. 특례 2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옛날 게 합쳐진 그랜드 취득세에서 구 취득세만 발라내면 옛날 등록세 세율 아닙니까? 그거대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취지 자체는 취득으로 볼 수 없지만 등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또 어떻게 외우냐면 이거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데 자, 이제 환상적으로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환상적으로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아까는 뭐였죠? 임시, 무지개, 과자 등. 얘는 환상적으로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치고 자르고 옮기고. 자, 요게 이제 특례 2입니다. 자, 교재를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그래서 자, 470페이지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470페이지. 자, 470에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이제 동그라미 7번까지 나와 있는데 7번은 좀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맨 위에 나와 있는 다만 얘가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예요. 이게 표준 세율에서 이제 2%를 차감을 하는 건 알겠는데 표준 세율이 만약에 1에서 3%를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하고 주고받은 게 하필이면 주택이었는데 주택이 나도 하나 여기도 하나였던 거예요. 이런 경우는 1에서 3에서 2%를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50%를 곱한 세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470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주택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 1에서 3에 50% 곱한 세율, 즉 50%, 그러니까 0.5에서 1.5가 되겠죠. 0.5에서 1.5 산출한 세액을 세액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특례 2를 이렇게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요거예요. 환매 기간 내, 환매 기간 내. 6개월 내 사주기로 했으면 6개월 내 사줬을 경우 6개월 지나서 2년 있다 사줬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상속으로 인한 뭡니까? 1가구 1주택. 자, 하지만 뭐는 제외하겠다. 여기 이제 고급 주택은 제외로 합니다. 자, 고급 주택은 제외합니다. 고급 주택. 오케이. 자, 그다음에 지방세법 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이런 것들 있고 자, 합치고 법인의 합병, 자르고 공유나 합유를 분할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 시에 재산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공유물의 분할 과정에서 좀 볼게요. 괄호 등기부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 이때는 뭘로 봤어요? 승계 취득으로 자 이렇게 봤었습니다. 승계 취득. 5번에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인데 다만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가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얘는 뭘로 보더라? 원시 취득으로 보더라. 자, 따라서 얘는 2.8%를 이렇게 적용할 거고 승계는 다르겠죠?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특례 세율에 대해서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12시 5분에 할게요. 12시 5분. 10분만 쉴게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